안녕하세요. 사연천하입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평생 나만 바라본 줄 알았던 남편에게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살입니다. 남편과 저는 5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4세 만나 결혼했고 없는 살림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들어오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생겼죠.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비슷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평생 집 밖에서 자고 들어온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집을 비우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친구 좀 만나고 올게. 그러고는 하루 이틀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전화를 하면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금방 들어갈게.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의 매주 반복됐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낯선 지역 병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차로 2시간이나 떨어진 지역이었죠. 여보, 이 병원은 뭐예요? 친구가 좀 사정이 어려워서 도와줬어.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영수증은 한 장이 아니었거든요. 몇 달 뒤 또 같은 지역의 영수증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하다가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그 이름이 떠올랐죠. 남편은 자꾸 집을 비우고 낯선 지역을 오가고 처음 보는 여자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사람인지라 의심이 되더라고요.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52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묻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생 건강하던 사람이었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고 저는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장례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빈소문이 열리더니 처음 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6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서럽게 울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장남이 급히 일어나더니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마치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장남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들은 저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인사드리게 해줘. 하지만 장남은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설마 저 사람이 김순자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가정이 하나 더 있었던 걸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사진 속에는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과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친녀 동생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5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14살이던 해 5살 동생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동생이 사라졌죠. 가족들은 밤새 찾았습니다. 경찰서도 가고 전단지도 붙이고 시장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늘 자기 잘못이라고 했어요. 내가 손만 놓지 않았다면이라고.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장난감 가게를 보겠다고 혼자 뛰어갔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수십 년 동안 혼자 여동생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종자 등록도 하고 경찰 기록도 뒤지고 DNA 검사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한 희망을 품었다가 또 실망할까봐 괜히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 3년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한 겁니다.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꾸 집을 비웠던 이유, 낯선 지역의 병원 영수증, 김순자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의 정체를 말입니다. 제가 불륜이라고 의심했던 사람은 남편이 평생 찾아 헤매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죠. 여동생은 봉투 안에서 진단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서였습니다. 진단 날짜는 3년 전 여동생과 재회한 직후였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치매였다고? 그런데 왜 나는 몰랐을까? 여동생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언니가 걱정할까봐 무서워했어요.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했죠. 그때 저는 지난 3년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던 모습, 같은 말을 반복하던 모습, 갑자기 말을 잊어버리던 모습.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여동생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빠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들려주라고 했어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잠시 후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지. 겨우 찾은 내 동생이야. 가족인데 왜 숨겨? 곧이어 장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안 돼요. 괜히 재산 문제만 복잡해질 거예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재산 문제? 그 뒤로도 녹음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에게 동생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계속 반대했죠.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갈까 봐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평생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아버지가 그 미안함 때문에
유언장을 통해 동생에게 재산 일부를 남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보다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 후 변호사를 찾아가 조사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장남은 치매 초기였던 아버지를 데리고 여러 차례 공증을 받았고 재산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보다 더 믿어왔던 자식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자식들은 재산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법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치매 진단 기록과 녹음 파일, 공증 기록들이 제출됐고 재산 이전은 상당 부분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남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둘째 역시 상속에서 큰 불이익을 받았죠. 그리고 저는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후 남편의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통장에 적힌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순자 중학교 소풍비, 우리 순자 고등학교 학비, 우리 순자 대학 등록금, 우리 순자 결혼 자금. 남편은 어린 시절 시장에서 잃어버린 여동생 순자를 평생 잊지 못했고 언젠가 순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오빠로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순자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남편은 평생 동생의 나이에 맞춰 돈을 모아왔던 겁니다. 저는 그 통장을 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순자 씨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는 정말 저를 찾고 있었네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그냥 재산이 아니라 평생 잃어버린 동생을 향해 쌓아 올린 그리움이었다는 것을요.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저는 순자 씨와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한참 동안 묘비를 바라보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치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니께 말씀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결국 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빠를 떠나보냈잖아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죠. 여보, 당신이 평생 찾고 싶어 했던 동생. 이제는 내가 가족처럼 곁에서 보살피며 살게요.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언니와 여동생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이제는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떠나기 전에 제게 가족 한 사람을 남겨주고 갔죠. 이제 순자 씨와 저는 자매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서로 안부도 묻고 아프면 걱정해주면서 말입니다.